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S바이오메딕스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중뇌의 흑질이라는 부위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발생합니다. 도파민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꼭 필요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치료의 핵심은 잃어버린 도파민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 자체를 다시 만들어 넣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입니다. 줄기세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어떤 조직으로든 분화할 수 있는 만능세포입니다. S바이오메딕스는 바로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어나인형 도파민 신경전구세포, 즉 A9DPC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어나인-DPC는 배아줄기세포에서 유래했으며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중뇌 특이적 신경세포로 분화하도록 유도된 세포입니다. 쉽게 말해 환자의 뇌에 이 세포를 넣으면 다시 도파민이 만들어지고 운동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해외 기업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블루락 테라퓨틱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iPS 세포, 즉 유도 만능줄기세포를 사용해 도파민 신경세포를 만들어 파킨슨병 환자에게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경쟁사인 에스펀 뉴로사이언스는 환자 자신의 피부세포를 iPS 세포로 되돌리고 이것을 다시 도파민 뉴런으로 만들어 이식하는 맞춤형 치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S바이오메딕스의 A9DPC는 배아줄기세포 기반이며 WNT 및 SHH 신호 조절을 통해 중뇌 특이적인 도파민 세포로 분화시키는 정교한 기술이 핵심입니다. 배아줄기세포는 세포 증식력이 뛰어나고 분화 효율이 높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유리하고 특히 국가 차원의 GMP 인증 생산 공정이 확보된 점에서 큰 장점을 갖습니다. 또한 기형종 발생 위험에 대한 철저한 사전 평가 및 장기 안전성 시험, 그리고 여가 지표 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임상 진입이 쉽지 않은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중에서 가장 앞선 임상 단계를 밟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는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동시에 리스크가 높은 투자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등락폭도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블루락 테라퓨틱스는 바이엘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회사로 관련 기술 보유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블루락의 임상 성공 여부에 따라 줄기세포 치료제 섹터 전체가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또한 에스펀 뉴로사이언스는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며 임상 진입 시기에 따라 기업 가치 평가가 2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기술을 가진 브레인스톰 셀 세럼유틱스는 임상 실패 발표 후 하루 만에 주가가 60% 이상 급락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 기업의 주가는 임상 단계 진입, 중간 결과 발표, FDA 승인 여부 등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이는 S바이오메딕스의 향후 상장 혹은 기술 수출 여부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 중 신경계 질환 치료 시장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14에서 17%에 달합니다. 특히 파킨슨병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1% 이상이 겪는 질병으로 전 세계 환자 수는 1천만 명 이상에 이릅니다. 즉 근본적인 치료제가 상용화될 경우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블루오션 시장입니다. S바이오메딕스는 국내 최초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승인 기업이며 향후 2비상 진입, 그리고 미국 유럽 글로벌 임상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어 글로벌 진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국내외 정부 과제 수행과 GMP 인증 생산 라인 보유를 기반으로 상장 또는 기술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상 2분의 1 어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후속 임상 및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발표가 가시적인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줄기세포 치료제는 아직 기술적 위험과 규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 데이터 실패,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는 임상 진행 상황, 정부 정책 변화, 글로벌 협력 소식을 정확히 읽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국내 줄기세포 기반 재생의료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기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단연 배아줄기세포 유래 어나인 도파민 신경전구세포, 이른바 A9DPC 치료제의 임상 2분의 1 어상 진척입니다. 이 치료제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손상된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충해 근본적인 증상 개선을 유도하는 세포치료제입니다. 기존의 약물 치료가 일시적인 증상 억제에 그쳤다면 이 치료제는 도파민 분비 뉴런을 직접 재생시킨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크죠.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총 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저용량 및 고용량 투여가 완료되었고 용량 제한 독성 및 최대 내약 용량 평가도 완료되었습니다. 안전성은 물론 도파민 분비와 운동기능 개선이라는 탐색적 유효성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관찰되며 이비상 진입을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GMP 그레이드로 업그레이드된 배양배지와 라미닌 기반 세포 접착 기질의 적용은 세포 생산의 일관성과 품질 안정성 확보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향후 사업계획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S바이오메딕스는 A9DPC의 글로벌 임상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이비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후 향후 미국 또는 유럽 시장에서의 임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품목허가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형종 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SPIKING 테스트와 같은 비임상 안전성 시험도 병행되며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의 승인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SHH와 같은 역가 지표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2025년 들어서는 WNT 신호전달 경로 관련 단백질을 추가 지표로 도입하여 보다 정량적이고 신뢰도 높은 세포 분화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세포의 역가와 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단백질을 나크아우트 방식으로 분석하여 어떤 인자가 치료 효능과 가장 밀접한지 규명하는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S바이오메딕스가 개발한 A9DPC 분화 공정이 중내 특이적인 도파민 신경세포로의 고효율 분화를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신경세포로 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파킨슨병의 주요 손상 부위인 흑질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도파민 뉴런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기술들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분화 중간 단계에서 생산되는 신경전 구세포를 활용해 향후 다른 신경계 질환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타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 운동신경 질환, 척수 손상 환자에 대한 적응증 확대도 장기적으로는 기대되고 있습니다. 배아줄기세포 기반으로 파킨슨병에 대한 근본 치료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임상 단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매우 강력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특히 향후 임상 이상 승인과 중간 데이터 공개 시점은 투자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으며 이 타이밍에 따라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매출이 발생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기술 이전 또는 공동개발 파트너십 체결 시 바이오 업계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